네, 요즘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같은 증세로 고생을 하셔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자, 오늘의 TV의 명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모든 사항을 극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의입니다. 미국 재생의학 전문의 박재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네. 무릎이 관절이 많이 닳아서 망가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여기 연골이 많이 이렇게 닳고요. 또 뼈에도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주위에는 인대 근육이 다 퇴화되고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 자체를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네.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나요? 우리나라 여성 65세 이상 되신 분들 50% 반이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무릎이에요. 네. 무릎이 제일 많이 오르지만 이제 그 외에 보시면 척추, 무릎, 발, 손, 엉덩이 또 어깨도 많이 올 수 있고 목도 네. 많이 올 수 있고요. 관절에는 다 올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은 뭐 아직은 나이가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지금 좀 여름이나 난데요. 날씨만 추워지면 무릎 너무 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좀 기운이 없어 무릎에서 기운이 쭉 빠지면서 무릎이 좀 늘 시큰시큰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특정 부위 관절을 많이 쓰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뭔가요?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 퇴행성 관절염이 그 주 원인은 네. 첫 번째 체질이에요. 체질. 예, 그 체질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차성 원인으로 해서 이제 비만, 그리고 당이 있거나 하면 또 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잦은 외상, 또 뭐 수술 같은 거 자꾸 하셨으면 또 그럴 수 있고 해서 그 2차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애들도 하이힐 정말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하이힐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이를 신으시면 네. 그 체중, 프레셔리 다 그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네. 앞쪽에 많은 그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 연골이 자꾸 닳죠. 그리고 인대하고 근육들이 많이 그 무리가 가면서 네. 이제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굽이 높더라도 통굽이라는 게 있어서 왜 앞에도 높고 뒤도 높은 신발 그럼 그거는 크게 상관없나요? 근데 훨씬 덜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덜 하긴 하네. 예, 걷는 것 자체에 많은 그 자세에서 이상이 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네.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발목 삐끗삐끗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오른쪽 발목을 삐면 계속 오른쪽 발목만 맞아, 맞아. 삐끗삐끗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자주 좀 삐끗삐끗하는 게 어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요? 자꾸 삐끗삐끗하면 네. 그 이제 첫 번째 그 삐끗삐끗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인대가 많이 그 늘어나고 약해졌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자꾸 삐끗삐끗 할 때마다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 염증 때문에 또 연골이 파괴되고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오죠. 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이랑 둘 다 관절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질병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 루마티성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이 오므로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그 자기 연골을 인식을 못하고 남의 건 줄 알고서 이제 그걸 공격해서 망가뜨리면 그게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루마티성 관절염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오랜 세월 쓰다 보면 이게 마모가 되면서 망가지면서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환자로 득실득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예, 제가 아는 분은 이 상체는 튼실하고 좀 비만인 편이고 예. 하체는 이제 마른 편인데 이런 분일수록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우 엉치 하면서 엉덩이 쪽이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잘 못 걷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그 엉덩이가 아프신 경우에는 척추 질환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그 엉덩이 고관절도 이제 그 연골이 있는데 네. 이게 오랜 세월 쓰다 보면 또
마모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퇴행성 고관절염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퇴골투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이것도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그 퇴행성 관절염만큼 이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비만의 환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네. 많이 좀 아프다 하면은 이 대퇴골투 무혈성 괴사도 의심이 좀 갈 수가 있는 거죠. 대퇴골투 무혈성 괴사가 오면 여기에 보이듯이 뼈가 안에서 썩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깥에 있는 연골을 망가뜨리게 되면 이제 정의상 이게 퇴행성 고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주변 분들을 보면 건강 진단 받으러 갔다가 이 퇴행성 관절염을 발견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힘든가 봐요. 초기에는 그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참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실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참 관심이 큰데 자 자가진단법을 저희 올리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평상시 걷고 난 후 무릎 통증이 2, 3일 이상 간다. 두 번째는요. 무릎을 펴거나 굽히면 딱딱 또는 덜거덕 소리가 난다. 아이고.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픈 오래 앉아 있으면. 그런 경우. 네. 자 마지막. 서 있을 때 무릎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다. 어떻게 몇 가지나 지금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정말. 두 가지요. 네, 예, 그 소리 나는 것과요. 딱딱 소리 나요. 예, 서 있을 때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 그러니까 이 체중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제시한 자가 항목 중에 몇 개 정도 해당되면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 의심할 수가 있나요? 하나만 있어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의심이 가니까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요? 예, 하나만 있어도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퇴행성 관절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죠. 소리 나는 이유는 이제 그 인대가 같이 삐껴가서 서로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네. 그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그게 또 훨씬 좋으니까. 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여성분을 만나봤거든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67세의 김지숙 씨. 만성적인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한다. 무리하게 걸거나 이제 좀 오래 서 있거나 이제 5분 이상은 못 서 있었죠. 5분 못 서 있고 또 무릎이 아프면 이제 어깨, 허리도 통증이 오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여러 날. 결국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은 김지숙 씨는 퇴행성 관절염 판정을 받았다. 수많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중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연골 재생 치료. 연골 재생 치료란 복부에서 적출한 세포를 환부에 주사해 연골의 재생을 돕는 치료법으로 김지숙 씨가 이 치료법을 결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수술 받으신 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다리 움직이는 그 운동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받으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거는 바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 3월에 재생 연골 치료를 받은 김지숙 씨는 무릎에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많이 좋아졌어요. 수영장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산책도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녀에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네. 일단 참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예. 예,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평소에 그 500m 거리도 좀 걷기가 힘드셨는데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 받으신 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대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수술이라 그러면 우리가 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하지 않고 연골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야말로 정말 좋은 세상이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게. 네, 어떻게, 신기하고 예. 정말 이 놀라운 결과를 세계가 인정을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영국 학술지 메디컬 케이스 리포트에서 네. 이 박재우 박사님의 임상 논문이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예. 진짜 궁금하죠. 예, 축하는 드리는데 뭐는 안 드리려고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했냐면 이 연고를 이렇게 쉽게 해서 이 무릎을 열어서 이제 인공 연고를 집어넣고 인공관절을. 예, 해서 예,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서 지금 이제 걸어는 다니시는데 예. 그 하여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쵸.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원리로 자기 세포를 넣어가지고 그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그 몸 안에는 이제 재생세포 또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예, 그 자연치가 되는 건데 그 연고는 이제 그 재생세포 또는 줄기세포가 많지가 않아서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줄기세포를 다른 부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뽑아다가 그거를 주입을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그게 모든 그 세포 여기서는 이제 이게 근육 또는 신경, 지방 아니면 또 연골 조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후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지방에서 추출한 예. 그 조직을 분리를 하죠. 예. 분리를 하면은 이제 기름하고 이렇게 지방이랑 줄기세포가 섞이는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그 피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재생세포 또는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예. 피와 피랑 같이 관절 주입을 해주면 이제 그 관절 내에서 자가 치유로 그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연골이 재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하면은 4주에서 6주가 걸리고 그 이상 더 걸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3개월 후예요. 네. 그 연골이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이만큼 많이 재생된 건데 많이 채워졌네요. 예, 그냥 한 3개월 후면 이렇게 많이 채워질 수가 있죠. 네. 크게 불편한 게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치료상 세포가 착상돼서 자라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외에 또 있는 게 퇴행성 고관절염인데 고관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골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약간 재생된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치료 3개월 후에 연골이 재생되면서 환자가 많이 더 편해지시죠. 김원구 씨는 지금 아까 2개나 자가진단법에서 걸렸는데. 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 그 원인 중에 비만이 또 있잖아요. 예. 저같이 이렇게 좀 등치가 좋으신 분들은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 빼는 거 말고 이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살 좀 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네, 무조건. 예, 그게 첫 번째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간단한 인대 강화 운동 같은 걸 자주 해주시면 그게 또 그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인대 강화 훈련. 결국은 살 빼고 운동하는 그게 제일 기본이죠. 네. 그래서 우리 또 문지숙 선생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부탁드려 봅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좋은 운동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밴드가 있네요. 네, 바른 자세로 누우셔서 네. 이렇게 스트레칭 밴드가 없으면 사실은 집에 있는 줄넘기 같은 걸 이용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 발씩. 아. 자, 밴드의 탄성을 좀 이용하셔서 팔로 당겨주시고요. 다리를 밀어내시는 거세요. 이러면 저희가 허벅지 근력을 쓰게 되는데 예.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렇게 밀어내시고요. 예. 네, 이렇게 잘 되시면 반대발도 같이 올려서 같이. 어. 자, 이러면 복부를 같이 쓰시게 돼요. 예. 한 다리씩 하실 때는 복부를 훨씬 덜 쓰시지만 두 발을 같이 하실 땐 복부를 쓰시게 되고 나는 조금 더 강한 운동을 원한다 그러면 머리를 드셔서 오. 밀어내시면 훨씬 더 복부를 같이 쓰시면서 네, 그래서 복부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부와 허벅지 근력을 이용해서 네. 걸어 다니실 때 무릎에 체중이 가는 거를 많이 줄여드릴 수 있어요. 아.
저기 밴드가 보조 저항을 다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시면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자, 상태에서 머리 한번 들고 해보시면 머리 복부를 들어보세요. 같이 쓰시게 되죠. 머리 더 드세요. 머리를 드셔야죠. 확실히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머리 이렇게 네. 드셔서 자극이 저한테 와요. 집중하지 복부랑 마세요. 같이 쓰시게 돼요. 척추 강화 운동도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예, 그리고 특히 양발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힘드세요. 한 발씩 하시지만 양발을 같이 자, 하시면 양발로 네. 한번 지금 도전해 몸이 볼게요. 이렇게 덜덜덜 떨리실 정도로 예, 훨씬 더 힘드세요. 저 이게 지 몸이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이 하시면 네, 훨씬 더 운동 많이 전체적으로 되세요. 몸에 네.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근력을 좀 키우시면 걸어 다니실 때 무릎에 체중이 훨씬 덜 가시기 때문에 박미화 씨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니들은 말이라도 나오지. 운동 따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말이 안 나온다고. 일단 저는 여기 네. 바깥쪽에 전체적인 다리 라인이 긴장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체중이 느낌. 실리지 않아서 그래서 네. 저희가 허벅지와 복부 근육을 키워놓으시면 걸어 다니실 때 근육들이 이를 도와줘서 저희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이 좋은데 집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윗몸 일으키기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무리 갈수 근데 있죠. 이거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배가 당겨져서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자, 박사님, 이 운동들 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육하고 인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무릎이 많이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겸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춰야 합니다. 네, 질환에 관한 정보도 알고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음식부터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도가니탕. 족발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그 연골은요. 네. 그 몸에서 연골을 만들려면 그 콜라겐이라는 게 필요한데 콜라겐이 많은 음식들이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선생님, 외국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우리의 맛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리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통 음식들이 얼마나 참 영양가 있고 좋은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 맛있는 음식 먼저 도가니탕을 걸고 건강 퀴즈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하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짠! 오, 양팀 다 O를 드셨어요. 따라해줘. 양팀 다 O. 만약에 다 틀리면은 저희가 또 도가니탕을 그만하세요. 먹습니다. 네. 자, 뭘까요? 자, 정답은 우리 박사님이 아시겠죠? 정답은요? O가 맞습니다. 완전 맛있겠다. 열광의 도가니야. 진정해. 아니, 왜 O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양팀은? 네. 저희 팀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저희 팀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때는 그 디딤발이 밑쪽에 있지만 네네. 네, 내려갈 때는 디딤발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온갖 체중을 도가니가 다 받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려갈 때 도가니가 더 아프다. 예, 실질적인 경험으로 제가 내려갈 때가 더 아파요. 그래요? 아니, 뭐, 임상 체험까지 저쪽으로 직접 하셨는데. 확실하죠. 맞는 얘기입니까? 아주 정답입니다. 몸으로 느껴보니까 확실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려갈 때는 체중이 다 발에 그 무릎에 쏠리니까 예. 아무래도 그 연골이 없으신 분들이 체중 때문에 더 많이 아파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할 때도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운동이 되시고 내려올 때는 도리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편하고요. 그게 운동이 되십니다.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음식이 걸린 두 번째 저걸 먹어야 돼. 문제. 저걸 먹어야 돼. 맛있는 족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발생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조금 어렵다. 왜 옹알이를 하세요, 우리? 복화술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원래 애인 사이들이 옹알이로 대화하잖아요. 아, 둘이 사귀는 게 확실한 게 방금 전에 복화술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팀, 건강팀. 자, 하나, 둘, 셋. X 역시 같아요. 우리는 바꿀게요. 급 바꾸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튼튼하게 똑같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아주 격심한 노동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사무직을 했다면 환경적으로 노동한 사람이 다 닳게 돼 있어요. 이거는 X로 든 사람, 저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나쁜 겁니다. 이거. 누가 들었죠? 자, 그러면 건강팀은 오가 맞죠. 올리브팀은 예, X였어요. 네, 제가 사실은 주장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건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체질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물려봤죠. 예, 그리고 DNA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DNA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부모님께 모든 걸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OX로 갈렸습니다. 네. 자, 그럼 정답을 발표합니다. 자, 박사님. 정답은 X군요. 박돌선 씨 2개 집어서 한 번에. 우리 족발도 잘 드세요? 오, 그래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다 젤라틴. 예. 아우. 외면하고 싶다 진짜. 많이 드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요소는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는 한 60%가 되고요. 정확히 맞췄네요. 예. 이거는 또 그 어떻게 알게 하면 이제 트윈 스타일이라고 해갖고서는 그 쌍둥이들이 예.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틀렸을 때 나중에 보면 이 쌍둥이들이 비슷하게 질병이 생기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제 네. 알 수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였군요. 예. 사무직 노동을 해도 운동하는 필요 비슷한 없겠네요. 40%가 있으니까. 관계는 있지만 유전적인 게 조금 더 많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건강을 위해서는 그 평소에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자주 하시고 네. 또 음식은 골고루 잡수시면서 비만을 조심하시는 게 아마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미국 재생의학 전문의 박재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